한국한테 털린 세계 최강 미군 11조 원짜리 미국 항공모함이 훈련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사건. 이거 그냥 전설처럼 떠도는 썰 아니냐고요? 그런데 실제로 1990년대 한미연합훈련에서 한국 해군의 장보고급 잠수함이 미 항공모함 전단을 상대로 모의 격침 판정을 받은 건 여러 군사 전문 매체와 회고 인터뷰를 통해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습니다. 당시 훈련 통제소에서 실제로 이런 교신이 오갔다고 합니다. 통제소 알림. 미 항공모함 스탠스. 귀하는 방금 격침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군 지휘관이 이렇게 되물었다고 해요. 뭐라고? 레이더에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한테 당했다는 거야? 그 잠수함 이름이 바로 장보고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소속 재래식 디젤 잠수함이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 핵항모 전단을 가상 격침한 사건인데요. 이게 왜 지금도 전 세계 군사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하는지 오늘 제대로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해요. 미군의 방어체계가 얼마나 촘촘했는지 아세요? 이지스 구축함, 대잠 헬기, 핵추진 공격 잠수함까지 동원된 다층 방어망이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정교한 탐지 시스템이 24시간 돌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어망을 뚫었다는 게 단순한 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장보고함은 어떻게 그 방어망을 뚫었을까요?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장보고함은 엔진을 완전히 껐습니다. 배터리 모드로 전환하면서 바닷속에서 사실상 바위처럼 멈춰버린 거예요. 소음이 거의 없으니 당연히 탐지가 안 됩니다. 미군의 탐지 장비 대부분이 핵 잠수함 수준의 소음을 기준으로 설계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 목표는 아예 필터링 자체가 안 됐던 거죠.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미군 내부에서도 이 사건 이후 공식적으로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재래식 잠수함의 정숙성은 과소평가됐다. 세계 최강을 자처하던 해군이 스스로 허점을 인정한 겁니다.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일본 야후재팬 군사 커뮤니티에서도 이 사건은 화제였습니다. 베스트 댓글 1위가 이거였어요. 한국 잠수함이 보여준 건 미국의 허점이다. 좋아요가 13,000개가 달렸습니다. 2위. 댓글은 더 직접적이었죠. 동맹이라 다행이지, 적이었다면 재앙이다. 이건 좋아요가 19,000개였어요. 그 아래로도 비슷한 반응이 쏟아졌는데, 조용한 잠수함 하나가 항모 전단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도 몰랐던 것 같다는 댓글도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이 반응이 왜 중요하냐면요, 일본 네티즌들 솔직히 한국 군사력에 대해 냉소적인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 이건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 요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제 두 번째 반전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은 이 경험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훈련 직후부터 미 해군은 디젤 잠수함 대응 훈련을 대폭 강화했고, 심지어 외국의 재래식 잠수함을 직접 임대해서 자국 함대와 대응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그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이 한미연합훈련이었다는 분석이 미국 군사 전문지에서도 나왔어요.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세계 1위 해군이 동맹국 잠수함한테 얻어맞고 나서 교과서를 다시 썼다는 거잖아요. 그 동맹국이 한국이었고요. 그리고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보고급 이후 손원 1급으로 업그레이드했고, 지금은 도산 안창호급까지 전력화한 상태예요. 도산 안창호급은 자망 지속 능력, 탐지 회피 성능, 그리고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까지 갖춘 전략 잠수함으로 평가받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됐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고요. 일본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반응도 나왔어요. 한국 해군은 양보다 질로 가고 있다. 이게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경계심이 담긴 표현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자, 이제 세 번째 반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30년 전 자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면 이 맥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와 여러 싱크탱크 분석에서 최근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맹국 잠수함 전력은 억지력의 핵심 축이다. 중국의 해군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혼자 모든 걸 커버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거든요. 그 빈자리를 채울 핵심 동맹이 어디냐? 그 답 중 하나가 한국 해군 잠수함 전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한국 해군이 지금 수준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핵 잠수함 도입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현재 재래식 체제를 더 정밀하게 고도화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잠깐 생각해보시고 나중에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방산수출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한국형 잠수함 기술이 동남아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사례가 알려지면서 잠수함 플랫폼 수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방산이 지상무기 체계에서 시작해 이제 수중전력까지 영역을 넓히는 흐름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야후 재팬에서 이 방산 수출 이슈를 다룬 기사에도 댓글이 쏟아졌는데요. 이런 말이 많았어요. 한국을 더 이상 얕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재래식 잠수함 시장에서 한국이 독일 HDW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닌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 커뮤니티 얘기라는 게 포인트예요. 물론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훈련 시나리오상의 판정일 뿐이고 실전과 동일한 조건이 아니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전쟁 상황에서는 변수가 훨씬 많고 항모 전단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훈련이라는 통제된 환경 안에서조차 세계 최강 항모 전단이 탐지를 못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교훈이 미 해군의 훈련 체계까지 바꿨다는 것도요. 국내 반응도 갈리죠. 이거 국뽕 콘텐츠 아니냐는 시각도 있고 있는 사실은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는 둘 다 틀리지 않았다고 봐요. 과장하면 안 되지만 스스로 축소할 이유도 없잖아요. 균형 있게 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이 단순한 자부심 얘기가 아니라 실제 안보 정책 논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독자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협력을 통해 전략 핵잠수함 전력을 공동 운용할 것인가? 이 논의가 지금 정치권과 군사 전문가 집단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출발점이 어디였냐고 물어보면 결국 이 1990년대 훈련 결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조용한 잠수함 하나가 11조 원짜리 항모를 침묵시켰다. 그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남기겠습니다. 바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가장 무섭습니다. 강자도 허점이 있고 전략이 있는 쪽이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 이건 군사 얘기만이 아니에요. 비즈니스든 외교든 다 같은 원리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한국 해군 앞으로 핵잠수함 독자 개발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고성능 재래식 잠수함 체제를 더 정교하게 고도화하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느 쪽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 많이 받은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국제 안보 이슈, 동북아 정세 흐름, 앞으로도 계속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